피플 2부 출발했습니다. 2부의 첫 번째 코너입니다. 잘 채운 뉴스 정채훈입니다. 잘 채운 뉴스의 정채훈 씨 모셨어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첫 소식입니다. 이제 정말 딱 하반기로 들어섰는데 하반기에 바뀌는 정책들이 많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차근차근 몇 가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9월 1일부터 예금 보호 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오릅니다. 이게 24년 만의 변화라서 금융시장에도 적잖은 변화가 있을 걸로 보이고요. 그동안 여러 계좌에 5천만 원씩 나눠서 네. 예치했던 분들에겐 꽤나 반가운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리고 오늘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도 시행됩니다.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이른바 배드파더스라고 하죠. 네, 그렇죠. 네, 배드파더스 대신에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징수하는 방식인데요.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 가정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18세까지 지급합니다. 또 국가장학금은 이번 2학기부터 연 최대 40만 원이 인상돼서 전체 대학생의 약 절반인 100만 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국가장학금은 저도 해당 사항이 좀 있어서 둘째 정말요? 자녀가 4학년 2학기라 네. 그런 또 소식이 있었네요. 또 이외에도 좀 몇 가지 더 알려주신다면은? 네, 7월부터 수영장과 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가 대상이고요. 네. 또 가계대출 3단계 스트레스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제도도 오늘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네. 네, 뿐만 아니라 하반기부터는 모바일 신분증을 네이버와 토스 등 민간 앱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되고요. 중소기업 매출 기준은 최대 1,500억 원에서 1,800억 원으로 10년 만에 상향되는 등 다양한 변화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네, 하반기에 달라지는 정책들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열람하고 내려받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 증시가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했다고요? 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는데요. 특히 S&P 500 지수, 나스닥 종합지수가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 정책의 90일 시행 유예가 어느덧 7월 8일 만료를 앞두고 있죠. 이런 가운데 미국과 다른 나라들 사이의 무역 협상 분위기에 대해서 낙관론이 퍼진 영향이 있는데요. 캐나다가 미국 IT 기업에 부과하려던 디지털세를 철회하면서 미국과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또 영국과 중국 등 다른 주요국과의 협상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만료 시한인 8일까지 각국은 서둘러서 미국과의 타협점을 찾으려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렇네요. 자, 근데 우리 증시는 좀 오늘 어때요? 우리 증시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2% 가까이 올라서 장중에 3,130선을 넘기면서 또 한 번 연고점을 경신했습니다. 네. 특히 외국인과 기관이 대규모로 주식을 사들이면서 지수를 끌어올렸고요. 그 덕분에 3년 9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한 거래일이 됐습니다. 네. 네, 앞서 전해드렸던 미국 증시 호재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걸로 보이는데요.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코스피 주요 종목들 전반적으로 다 오름세였고요. 상법 개정안 그 기대감에 지주사들 종목이 또 크게 오르는 모습이더라고요. 네. 또 보험이나 건설, 금융 등 대부분의 업종도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의 비핵화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분석이 미국에서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빅터차 한국 석좌가 주장한 내용인데요. 네. 그 이른바 CVID라고 하죠. 그렇죠. 네,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최근 미국의 이란 핵시설 폭격을 계기로 불가능해졌다는 겁니다. 네. 네, 빅터차 석좌는 북한이 이번 사태를 보면서 미국의 벙커버스터 무기 같은 공격은 결국 막을 수 있는 건 핵무기뿐이다라는 생각을 느꼈을 거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번 미국의 이란 공격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좀 끌어내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도 말했더라고요. 그렇겠네요. 네. 북한이 공포도 느끼겠지만 또 방어에 대한 또 자기 확신도 더 들 수도 있는 네. 양가성 감정이 들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날 가능성 이제 있어 보이나요? 그럼? 네, 그 정확한 부분이 언급이 됐더라고요. 그래요? 네. 네, 오는 10월 말에 우리나라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죠. 네. 네,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을 하게 되면
그때 판문점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과 다시 만나려 할 가능성인데요. 네. 북러 무기 협력이나 또 북한과 이란의 협력 등을 의식을 해야 되는 미국의 입장에선 북한과 대화에 나설 이유가 충분하겠죠. 네. 네, 지금은 북미 모두가 비핵화에 막 신경을 쓰기보다는 각자의 안보 이익을 위한 대화에 좀 더 필요하다고 보고 그쪽에 포커스를 두는 분위기입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이죠. 나는 솔로에 출연한 30대 남성이 성폭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고요. 네, 서울 마포경찰서가 그 30대 남성 A씨를 준강간 혐의로 지난달 26일에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1일 새벽 3시 반쯤에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데요. 그 준강간이라는 게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죄를 말합니다. 네. 네, 경찰은 A씨를 긴급 체포했고요. 지난달 23일에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상태였습니다. A씨가 그 SBS 플러스와 ENA에서 방영하는 나는 솔로, 또 나는 솔로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 그 프로그램에 출연한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요즘 청소년들의 그 카페인 과다 섭취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목소리가 있네요. 진짜 이거 걱정되던데요. 맞아요. 예. 네. 저는 학교 다닐 때 커피나 에너지 음료를 의식적으로 안 마셨었거든요. 네, 그런데 요즘에 학원가를 가보면 학생들 손에 커피나 에너지 음료 하나씩이 꼭 들려있다고 해요. 아유, 저런. 네, 청소년의 주 3회 이상 고카페인 음료 섭취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초등학생 때부터 마시기 시작하는 경우도 저런. 있고요. 네. 네, 또 밤 늦게까지 공부해야 하는 시험 기간엔 하루에 커피 한두 잔은 기본으로 마시는 학생들도 네, 많습니다. 그렇네. 뭐 부모님이나 선생님은 당연히 말리겠죠. 네, 그래도 뭐 졸려서 어쩔 수 없다. 다들 뭐 주변에서 마시니까 괜찮다는 분위기라고 하네요. 이게 카페나 편의점에 들어가면 뭐 쉽고 저렴하게 커피, 고카페인 음료를 살 수 있는 영향도 있고요. 심지어 카페인이 들어간 젤리, 껌, 뭐 집중력 껌 이런 것들도 인기더라고요. 근데 사실 어른한테도 이게 안 좋은데 그러니까. 청소년기에 카페인 많이 섭취하면은 이 뇌 건강에 안 좋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경고들이 있죠. 네. 그 저가형 카페에서 왜 큰 대용량 커피 판매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거 한 잔만 마셔도 크니까 이게. 네, 청소년 하루 카페인 권장량을 훌쩍 넘기게 되고요. 또 그 카페인 함량이 높은 커피 우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카페인 섭취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전문가들은 집중력 향상보다는 오히려 불안, 수면 장애 같은 부작용이 클 수가 있고 카페인 중독을 넘어서 다른 뇌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가 하면 오히려 청소년들이 커피를 마신다고 하는데 MZ세대 사이에서는 커피보다 말차를 찾는 사람이 늘고 말차, 있다고 네. 해요. 네. MZ 현명해요. 예. 네. 건강을 벌써부터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네, 말차가 일반 녹차보다 떫은 맛은 덜한데 그 카테킨, 그 항산화 성분 함량이 10배 이상이 높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건강을 중시하는 라이프 스타일과 또 말차가 색깔이 예쁘잖아요. 그렇죠. SNS에서 연두빛 감성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음료 시장에서 감정적 위로 그리고 웰니스 트렌드의 상징처럼 떠오른 겁니다. 단 말차 역시 카페인을 포함하고 있어서 하루에 음료 한두 잔 정도가 적당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그리고 또 네. 커피 원두값이 크게 상승해서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두 달 이내로 커피가 비싸질 거라니까 네. 조금씩 다른 조금씩. 대체제를 찾는데 네. 요새 말차가 아주 뭐 굉장히 핫하다는 그런 얘기를 저도 기사에서 네, 봤어요. 또 대체 커피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뭐예요? 그 커피 원두 대신에 다른 원두를 사용해서 커피 맛을 내요? 예, 오호. 저도 마셔보진 못했는데 그게 또 핫하다고 주워들었습니다. 주워들었어요. 알겠습니다. 자, 잘 채운 뉴스, 준비된 뉴스는 다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퀴즈가 남아있네요. 네, 오늘의 잘 채운 퀴즈입니다. 요즘은 정말 한 집 건너 한 집 이 카페일 정도로 카페 찾기가 흔하지만 예전엔 커피 마시고 싶을 때 간편하게 그 자판기 찾는 그렇죠, 게 더 자판기. 익숙한 네, 풍경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길거리에 자판기가 있다고 해서 예전에 뭐 길 맞아요. 땡땡이라는 표현으로도 땡땡, 네. 불렸다고 하죠. 이 땡땡은 오늘날 카페의 다소 옛 버전으로 커피와 차를 마시면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낭만의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정확하게는 차를 마시는 방이란 뜻의 두 글자인데요. 오늘의 정답은 무엇일까요?
자 영양과다. 날지 못한 힌트 요정이 너무 자신만만한 아니, 표정으로 아니 힌트를 내야 되는데 자꾸 노래가 흥얼 자꾸 거려서 콧노래가. 어떤 노래가 어떤 노래요? 그야말로 옛날식 땡땡에 앉아.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어이구. 아니 이 낭만에 아이고. 대하여를 저 그거 노래방 가면 거의 꼭 부릅니다. 낭만을 좀 아네 우리 정채훈 씨가. 네. 좀 맞아요. 옛날. 예. 사실 여기는 이제 차를 마시는 방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네. 옛날 조선 시대도 있었어요. 그래서 오. 여기에서 이제 그 관아에서 이제 이런 걸 공간에서 차를 끓이고 대접하는 일을 한 여자를 다모라고 불러서 한때 드라마도 유명했었죠. 다모라는 드라마가. 근데 그 나중에는 또 외래어를 써가지고 레지 그랬잖아요. 땡땡 레지. 맞아. 음. 땡땡 레지, 레지. 레지. 그리고 그래서, 저는 네. 기억나는 게 네. 여기 가면은 쌍화차에다가 계란을 막- 동동 네. 띄어서 노른자 그죠? 턱. 네. 그리고 우유를 있잖아요. 데워가지고 설탕을 넣어서 그렇죠. 아. 나는 왜 이런 걸 할까? 알만해요. 알만해. 아니 저희 그래서 동네 그래서 계란 동동 쌍화차라고 했지. 맞아요. 그걸 아, 계란 동동 맞아요. 쌍화차를 했는데 네. 어쨌든 이제 요즘에는 우리가 이제 흔히 길거리에서 보는 이제 우리 브랜드 스타벅스를 별땡땡으로 부르잖아요. 아 맞아요. 별땡.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 정도 했으면 힌트 요정으로 소임을 다하지 않았을까? 충분했습니다. 충분했죠. 네, 여기까지. 샵 0945 우물정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 부과가 됐고요. YTN 어플 무료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 무료입니다. 매일 5분 선정해서 저희가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보내주 이미 오고 있네요. 그렇죠. 예. 그렇죠. 네. 아 옛날 저희 동네 청향 땡땡이 생각나네. 이름이 신촌에 청향. 독수리 땡땡. 아, 독수리 땡땡. 독수리 있었고 할 많았죠. 하여튼 땡땡 많아. 자, 잘 채운 뉴스에 정채훈 씨 보내드려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역시 들어야 되겠는데요. 그렇죠. 이 노래. 네. 최백호의 낭만에 대하여. 근데 가사 잘 음미해 보십시오. 네.